여러분, 배우 이한이 잘 아시죠? 저도 영화 극한 직업을 재밌게 보면서 이한이 배우의 연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엔터 쪽에도 세무사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한이에게 세금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연예계를 떠나서 금액적으로 정말 역대급 세금 포탄이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경각심을 가질 겸 해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한이 세무조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배우 이한이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6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소속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에 성실 응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의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이 있죠. 하나는 비정기 통합 세무조사, 또 다른 하나는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의 차이. 이 두 가지는 이한이 세무조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알고 봤더니 이한이 및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년 이한이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먼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한이와 전 소속사 간 세금 문제가 불거져서 이한이와 현 소속사에게로 타고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 해 수입이 법인 20억, 개인 5억 원 이하이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고요. 무자료, 위장 가공 거래나 탈세 제보 또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기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으면 그 세무조사는 위법해서 세금 부과하더라도 법원에서 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에 강남세무서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잖아요. 이한이는 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을까요? 바로 한 해 수입이 법인은 500억 원, 개인은 100억 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장은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으로 세무조사건을 올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한이의 연 최대 수입이 100억 원을 돌파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강남세무서에서 이한이 측에 대한 명백한 탄로 자료가 발견되었고 하필 조사 대상 기간 중 이한이의 연 최대 수입이 100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4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한이가 조사 대상이 되자 현 소속사인 법인도 함께 조사받게 되어서 통합조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한이에게 부과된 세금은 과거 탑스타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비교해도 역대급인데요. 무려 6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60억이 다 본래 납부해야 하는 본세는 아니고요. 그중 42억이 본세이고 18억 원은 가산세가 붙었다고 합니다. 가산세는 30% 정도죠. 따라서 본세 42억 원을 역산하면 이한이의 탄로된 매출 기준액은 대략 8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42억은 본세만 놓고 보더라도 연예인 탄로액 중 최고 수준인데요. 송혜교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2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서 35억 원의 추가 세금 납부했고요. 2020년에는 권상우가 1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배우 박희순이 세무조사 결과 약 8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고요. 국세청 명예대사로도 위촉된 적이 있는 강호동은 2011년 탈세 혐의로 수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여론이 악화되자 은퇴를 선언하고 1년 뒤 복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김하중은 2007년, 2009년 사이에 탈루한 혐의로 2011년 6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고요. 배용준은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21억 원의 추징된 데 대한 취소 소송에서 2011년 패소했습니다. 심지어 고소영은 2007년 세금 포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왜 이 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연예인들이 세무조사 받은 사실이 보도될 때마다 종종 세무서와의 관점의 차이라고 해명하는데 회계상 오류 주장 이전에 세무신고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하며 세무업계로부터는 빈축을 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엔터 회사들 자문하면서 연예계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나니까 스타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가 좋지 않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연예인은 일반 자영업자와는 달리 비용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배우가 영화나 드라마 촬영, 방송 출연 및 행사를 앞두고 미용비나 의상비를 지출한 경우 이 비용이 업무상 지출인지 개인적 지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방러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먹은 음식 비용은 개인 식대일까요? 사업상 비용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업무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마다 무슨 공용용이다, 어디 출연용이다 이런 태그를 달아서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는 대체로 잘 소명하면 가능하겠지만 연예계에서는 비용 처리하면 별개로 또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빅뱅, 엑소, 파마값 세금 폭탄, 연예 기획사들 어쩌나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요. 연예인들이 헤어 메이크업 받는 것에 대한 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즉 연예인들이 방송이나 행사 출연을 위해 샵을 가더라도 지급한 금액 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 대형 기획사들이 아티스트 미용 관리를 위해 지출한 돈을 연예인이라는 상품을 위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매출원가에 포함한 것을 넘어서서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청구해서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관행이 2014년경 국내 최대 엔터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불거져서 같은 업계에 무더기로 과세된 적이 있었습니다. 5인조 아이돌 그룹의 경우 1회
출장 헤어 비용만 50만 원 가량으로 한 달 활동 기간을 15일로 계산해도 대략 750만 원 정도인데요. 이에 대한 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대형 기획사의 소속 아이돌 그룹이 3, 4개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엔터사의 규모가 클수록 그 비용이 만만찮은 것입니다. 여기에 피부 등 각종 미용 관리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만큼 환급받는 세금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신기했던 거는 저는 이때 JYP의 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서 자문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JYP 경우는 아티스트 미용 관련 비용에 대해 부가치세 환급을 청구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JYP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처리해온 것입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세무서와의 관점이 차이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사업 관련성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조금만 신경 쓰면 엔터사들의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미용비뿐만 아니라 레슨비 등도 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용업은 원래 세무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을 뿐이지만 직원을 출장 헤어로 보냈다면 세무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부가치세 환급 또는 매입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한이의 경우에도 출연료를 받는 수익 구조에서 매출 누락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비용 처리 문제인데 현재까지 엔터 산업 구조를 우리나라 세법 규정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와의 관점 차이로 고액의 세금이 발생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한이 세무조사 보도 이후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한이에 대한 세금 탈루 및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이가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소속사도 상식 근로자가 없었음에도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특히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현 소속사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탈루는 구세청이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는데 서울청 세무조사 결과 고발 조치를 따로 했다는 보도는 없었기 때문에 강남경찰서가 탈루 의혹 제기를 수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에 하나 조세 포탈 사실이 명백하다면 서울시형 구세청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세무조사를 했다고 구세청이 조사 대상자의 횡령 배임까지 수사기관에 고발하진 않습니다. 세무서 업무 소관이 아니기도 하고요. 다만 구세청이 조세법 혐의로 고발을 하면 해당 수사기관이 횡령 배임 혐의를 인지수사할 수 있겠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한이 현 소속사인 희망 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되어 현재 이한이의 배우자인 장모 씨가 대표로 있고요. 2017년 법인 명의로 부지 100평짜리 한남동 상가를 64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2020년 이전 등기를 하면서 대출을 40원가량 일으켰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상가는 서울 순천향변 위쪽 대로변 요지에 있어서 현 시세로는 180억 원가량 될 것이어서 좋은 투자로 보입니다. 아무리 세무서의 관점이 차이나 비용 처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로 60억을 추징당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사실 유명 연예인이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서 회사 명의 차량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기획사 경비로 처리하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 기획사는 장근석이 해외 활동 등으로 얻은 수익 53억 원을 숨겨서 법인세 3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해당 기획사는 조세불복 소송했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패소했었죠. 그러다 보니 구세청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대형 기사에 나와 차린 1인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수백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탈루 의혹에 휘말리지 않은 유재석을 보더라도 실수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수입은 대중의 인기를 통해 얻은 반대급부인 만큼 불미스러운 탈루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면서 엄격하게 세무회계 관리를 해야 하겠죠. 자, 정리하면 이한이의 경우는 비용 처리와 세무회계 측면에서 세무서와의 관점이 차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대급 세금이 추징된 만큼 세무회계 처리에 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구세청 고발 조치를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사기 기타 부당행위로 조세 포탈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업무상 횡령 배임 고발건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잘 대응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불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큰 불이라도 끄고 남은 만큼 적기에 좋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한이의 투자자로서의 안목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K엔트를 위한 세금 제도 정비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안타깝지만 뒷골 일어서서 다시 좋은 작품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에서 배우 이한이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보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